학교 진도는 지금 명제에 나가고 있나요? 다들? 명제 나가고 있어요? 아, 집합해요? 좀 느리네? 학교 진도가? 계약 빨리 했잖아요, 이번에 화수도. 조금 느리게 나가긴 하네. 우리가 워낙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거 다 치는데. 자, 집합 연산의 성질에서 뭐 191번 같은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질이니까 외우지 말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에 상상을 해라. 그림을 그려라 항상. 그래서 1번은 누가 봐도 좀 어이가 없죠?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지금 뭐가 남죠? A가 남겠죠? 이거는 조금 누가 봐도 틀렸다고 말했는데 2번은 A가 아닌 것과 A인 것과의 교집합은 없겠죠? 공집합이 맞죠? 2번이 답이네요? 그죠? A랑 A 아닌 게 어떻게 교집합 없을 거 아닙니까? 3번은 말이 되냐? 이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A합 집합이랑 같다는 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3번은 누가 봐도 알만한 거고 4번은 말도 안 되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반대가 됐어야 되겠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5번은 이건 또 뭡니까? B가 아닌 것과 교집합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전체 집합과 B가 아닌 거는 B가 아닌 게 나와야 되겠죠? 더 작은 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답은 2번이다. 나머지 다 틀렸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자,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과거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부분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있죠. 첫 번째,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5개가 있잖아. 혹시 기억나십니까? 되게 맨날 나오잖아. 이것도 아마 이번 시험 때 나오지 않을까요? 첫 번째 뭐죠? A 교집합 B는 뭐다? A다. 첫 번째죠.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들 맨날 나오잖아. 부분집합. 그 다음에 이제 A합 집합 B는 뭐다? B다.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다. 지금 다 똑같은 표현들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여집합 하면 반대로 간다. 부분집합 반대로 간다. 그 다음에 B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그러니까 작은 거의 여집합이랑 큰 거랑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된다.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다른 표현 방법 5가지. 그 중에서 제일 기억하기 어려운 놈은 얘가 되겠죠? 얘를 제일 기억 못 하더라고요. 시켜보면 애들한테. 요것들 다 얘기해요. 그러다가 요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은 거의 여집합이랑 큰 거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된다. 기억하실 때. 그러니까 요거 맨날 나오잖아요. 황금 라인으로 맨날 부분집합을 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저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가잖아. 모기가 발견됐습니까? 수민아? 못 잡았어요. 못 잡아서 빨리 키세요. 저기 옆에. 이게 날씨가 조금 밤에 시원해지니까 이제 모기들이 이렇게 기어들어오더라고. 날씨가 조금 밤에 풀리니까. 그래서 이때가 모기를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기어들어와요. 밤에 기어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피를 아주 강력하게 이제 물어가죠. 제일 모기 잡았을 때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 잡았는데 피가 팍 터져 나올 때가 이제 가장 기분이 나쁘죠. 벌써 우리 피를 엄청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간에 추석 때. 자, 요거, 그럼 이제 194번 볼까요? 194번을 봤더니만, A 교집합 B가 A다. 그러니까 A가 지금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이거네요, 정확하게. 본의야, 이게? 딱 이 사례가 됐어요. 이 사례가 됐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냈는데,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A 합집합 B는 B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써도 되겠네. 여기 2번도 여기 있네. 그죠? 4번도 여기 있어요. 5번은 뭐냐? 5번은 뭐야? 5번은 뭡니까? 5번 어이가 없습니다.
자, 3번이 조금 애매하네요. 3번이 여기서 보세요. 3번이 여기서 보면 3번은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야. 작은 거 따라가는 거죠. 교집합이면. 누가 더 작죠? B의 여집합이 더 작죠? 그래서 B 여집합이다. 지금 3번은 이쪽에서 온 거예요. 교집합 했을 때는 작은 거 따라가잖아. 작은 거 따라가는데 이게 3번인 거고요. 답은 틀린 게 뭐죠? 5번이 약간 짝퉁이죠. 약간 5번이 얘 비슷한 유리를 따라하다가 이상하게 간 거죠? 답은 5번이다. 5번. 지금 얘 따라하려다가 약간 변형시켜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따랐죠? B 교집합, A 여집합. 자, 이거는 어떤 의미죠?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게 뭐죠? B 빼기 A죠? 쉽게 얘기하면 B 빼기 A는 여기 남잖아. 공집합의 수가 없죠, 절대로. 5번이 이제 튀었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놓으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집합에 대한 다른 표현은 미치는 수 나오잖아.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197번 한번 풀어보세요. 197번. 요 문제도 명제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지겹게. 여러분들이 푸게 되겠지만. 그래서 요건 꼭 아셔야 되겠고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자,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고요. 어렵게 보면 되게 어려운 건데, 알고 보면 이 197번은 되게 쉬워요. 사실, 이렇게 딱 느낌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일단은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거는 양쪽 다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공집합이 아니면 합집합하면 공집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공집합, 얘도 공집합이라는 거고.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나왔는데 베이스이랑 똑같아요. 차집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A 빼기 B도 공집합인 거고. 보자면 그리고 B 빼기 A도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면서 그리고 B도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나오면서 서로서로 부분집합이 되려면 어떤 게밖에 없다? A, B가 같은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죠, 사실. 97번이 이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는 맨날 나오죠. 이번 시험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전체 집합이 있고, 그거의 세 부분 집합 A, B, X가 있는데, A는 주어졌어요. A는 주어졌고, A는 마이너스 2, 0, 1로 이렇게 주어졌고요.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으로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때 이게 결론은 뭐냐? 봐봐. B 빼기 A 이게 어차피 이게 부분집합 개수인데 여기 X가 X라는 얘기는 B 빼기 A가 뭐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냐면 쉽게 보자면 X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또 A 합집합 X가 X니까 이건 또 뭔 소리죠? A 합집합 X는 X다. A도 뭐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죠? X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를 결론. 그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어차피 이 집합 X 개수 구하는 문제는 다 어디로 가죠? 어떤 원소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로 가는 건데 이렇게 준 거죠. 그럼 봐봐. 알판인데. 자, B 빼기 A는 뭐 남냐? 우리 갑이나 B 빼기 A 뭐 남죠? B에서 A 빼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은 마이너스 1은 X라는 부분집합이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거죠. A도
마이너스 2, 0, 1. 그러면 이거를 조합해보면 결론은 x에는 이 네 가지 원소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네 개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남는 게 전체 집합에서 몇 개밖에 안 남냐? 저거 4개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빼면 남는 게 뭐밖에 없죠? 전체 집합에서 지금 4가지 원소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빼면 총 몇 개가 남죠? 2개가 남은 거니까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2의 제곱인에서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들은 다 힌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니까 포함되지 않으니까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표현 방법을 희한하게 주는 거죠. 희한하게 주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일로 갑니다. 졸립니까? 우리 홍주이는 눈에 그 잠이 가득 들었네요? 뭐 열심히 이렇게 오기 전에 열심히 놀았으니까? 잠 좀 안 자봤어? 자고 왔는데 뭘 또 피곤해. 얼마나 자야 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개 풀어볼 텐데, 201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201번 하나 풀어보시고요. 203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의 유형들이 되게 많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표현 방법들을 다양하게 주는 거죠. 대놓고 주면 좀 그러니까, 뭐, 201번, 뭐, 203번, 이런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집합을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줍니다. 201번을 보자면 전체 집합은 10 미만의 자연수니까 1, 2, 3에서 9까지 가겠고요. 10 미만이니까 A는 1, 2, 4 B는 2, 3, 8 이랬을 때 A합 집합 X랑 B합 집합 X가 서로 같다. 요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죠. 우리 여기 가빈이 해석했어?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죠? 다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갖고 있는 거는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A만 갖고 있는 게 있죠. A만 갖고 있는 게 뭐죠? B는 없고 A만 갖고 있는 게 1, 4인가요? 맞아 안 맞아? 이게 봐봐.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 좌변에는 1, 4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근데 우변에는 1, 4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근데 B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에만 있는 거랑 B에만 있는 거는 무조건 X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봐봐. 이쪽에 보면은 1, 4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합집합하면. 근데 B에는 1, 4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1,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오른쪽 우변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에만 지금 1, 4란 말이야. 여기는 1, 4가 합집합하면 1, 4가 당연히 포함이 됐겠죠. 근데 B에는 1, 4가 지금 없잖아. 그럼 X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X가 1, 4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B에만 있는 것도 뭐죠? B에만 있는 거는 3, 9죠. 여기도 봐봐. 3, 9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쪽에서 B합 집합 X는 3, 9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가지고 있겠지. 여기 3, 9가 A는 없잖아. 그럼 X가 뭘 갖고 있어야 돼? 3, 9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A에만 있는 것과 B에만 있는 거를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1, 3, 4, 9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 3, 4, 9.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4개가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 남죠? 5개 남으니까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죠? 소리에? 2에 몇 승이 되는 거죠? 5승이 돼서
32개가 되는 겁니다.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들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를 대놓고 주지 않고 이렇게 응용시켜서 주는데 내가 201번을 풀어보라는 얘기는 201번은 은근히 애들이 잘 해석을 못하더라고. 이렇게 시켜보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 201번이. 그러니까 이거는 A에만 있는 것을 무조건 X가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 B에만 있는 것도 X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어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한번 얘네들이 없으면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요. X에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203번도 풀어보세요.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은근히 이제 친구들이 잘 못 풀더라고요. A 합집합 X가 X니까 A는 X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나가 되겠고, 이렇게 첫 번째가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B-A, B-A는 2사를 빼니까 136. 136이라는 집합하고, 그러니까 A가 2사죠. 2하고 4라는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136 교집합 X는 16이다. 이때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힌트들을 잘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건 어렵지 않죠? 2하고 4는 무조건 X에 포함돼야 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2, 4는 그냥 포함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뭐 이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2, 4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이거를 잘 모르면 좀 곤란하죠?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요게. 요게 뭔 소리냐? X에는 1하고 6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겠죠? 근데 하나 빼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1하고 6은 무조건 있어야 돼. 1하고 6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1하고 6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고 교집합이 1은 나왔잖아. 뭐는 없어야 돼? 3은 없어야 돼. 이 3은 없어야 된다는 걸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집합일 때 1, 6이라는 건 3은 얘가 없다는 거예요. 3은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 6은 포함했다. X가 1,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3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걸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136 교집합 X가 26이야. 그러니까 X는 16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3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16은 포함되고 3은 빼줘야 돼. 그래서 결론은 선택지가 몇 개밖에 안 남냐면 5하고 7밖에 안 남아요. 결론적으로 보자. 나머지 다 들어와요. 그래서 부분집합 X는 뭐가 되냐? 2의 제곱이 돼서 4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어떤 원소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주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리게 준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가미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해석하기 어렵지만, 어떤 원소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 힌트로 간다는 걸 알면 좀 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힌트들이 이게 잘 못하는 이런 힌트들 있잖아. 이런 힌트들이 어차피 어떤 원소는 포함하고 어떤 원소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간다는 걸 조금 알게 되면 조금 처음 나오는 힌트더라도 조금 해석하는데 조금 수월하다는 얘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해 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204번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지금 풀어볼까? 204번? 204번도 뭐 쉽진 않아 보이는데? 헷갈리죠? 204번?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204번. 홀수는 A에 있다. 뭐 전체 집합이 8 이하의 자연수니까 A는 홀수니까 1, 3, 5, 7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조건이 문제죠. 나조건이 문제인데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이렇게 돼요. 대칭 차집합 B. 요
요 집합이 어디에 부분 집합이 되냐? A 빼기 B. A 빼기 B를 하면은 여기가 되거든요. 이거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일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자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칭 사집합인 게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B 빼기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B 빼기 A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보자면. 왜냐면 이쪽에 살아있으면 이게 그 부분 집합 될 수가 없는 거야. 저 부분이 없어져야 돼. 커져가 되는 거죠. 지금 벤 다이어그램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얘기는 뭐냐? A, B가 뭐의 부분 집합이다? A의 부분 집합이다. 이 얘기예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죠. 맞네?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니까 2의 4승에서 하나 빼서 공집합 뺀 거예요. 답은 뭐 15가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공집합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져야 되죠.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지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벤 다이어그램과 뭐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풀면은 뭐 풀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응용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적용하는 방법들을 익히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5번으로 넘어갈게요. 205번은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A 합집합 B랑 이렇게 되는데 A 합집합 B 합집합이 나오면서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자, 이렇게 하면 요거 드모르간 법칙 써서 어떻게 바뀌죠? 얘가 어떻게 바뀌죠? A 교집합 B로 바뀐다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럼 이건 너무 쉽지 않냐? 사실 봐봐. 이게 보면은 합집합이랑 교집합을 합집합했어. 야, 누가 되겠냐? 당연히 A 합집합 B가 나오겠죠. 아니 뭐 A 합집합 B랑 A 교집합 B랑 합집합하면 큰 놈 따라갈 거 아니야. 뭐 이거는 뭐 벤 다이어그램 먼저 돌면 알겠지만 결론 이건 A 합집합 B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A 합집합 B예요. 결론은 쉽게 보자면 그래서 A가 합집합 B 원소 개수 몇 개냐? 1, 3, 4, 5, 6, 7 몇 개죠? 6개인가요? 암산 가능합니까? 1, 3, 4, 5, 6, 7 총 6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원소 개수는 6이 되겠다. 그럼 뭐 간단한 문제죠. 어려울 게 있을까요? 자, 넘어갈게요. 208번으로 드모르간 법칙 뭐 아시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다 바뀐다. all change. 드모르간 법칙도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걸로 알고 있고 208번을 볼게요. 208번은 다음과 같은 거는 뭐냐라고 해서 이제 A 빼기 B A 빼기 C. 보통 이제 얘를 바꿀 때는 차집합이 나오면 차집합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차집합은 그 연산법칙 중에 쓸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다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꿔요.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얘도 바꿔요. 이런 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기본적으로. A 빼기 C였죠. 뭔가 이상하다. C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쓸 건데, 얘를 통으로 놓고 분배 법칙 쓸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해서 쓰고, 합집합 나중에서,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때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이렇게 돼요. 얘가 어차피 이제 공집합일 거라는 거죠. 자리 바꾸면 알겠지만 얘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교집합이 다 공집합이니까 이쪽이 다 사라져요. 이쪽은 어차피 다 공집합이에요. 뭐 자리 바꿔보면 알겠지만 이게 공집합이니까 공집합과 교집합하면 다 공집합이기 때문에 작은 거 따라가잖아. 교집합하면 공집합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그럼 여기만 남으면 이제 자리 바꿔요. 또 A 교집합 C랑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요 뒤에 A 교집합 C에서 얘를 빼는 거죠. 교집합 여집합은 뺄셈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리 바꾼 다음에 교환 법칙이니까 묶어요. 묶은 다음에 교집합 여집합 뺄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교집합 C 빼기 A 교집합 C 빼기 B예요. 이게 몇 번이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푼 거죠? 수식적으로 푼 거예요. 수식적으로. 집합의 연산들에서 수식적으로 푼 거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푼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수식적으로 푸는 게 나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수식으로는 잘 못 풀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 거죠. 수식적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 한번 써주시고 뭐 교환 법칙 써서 이렇게 바꿨는데 이걸 이렇게 이런 뭐 분배 법칙이나 교환 법칙 써서 푸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교환 법칙 시키는 거죠. 잘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우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A 빼기 B가 있다.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요. A 빼기 B가 어디냐? A 빼기 B가 여기인 거예요. A 빼기 C가 어디냐? A 빼기 C는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요. 그럼 어디만 남냐? 요렇게만 남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어디만 남냐면 여기만 남아요. 여기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A 교집합 C 한 다음에 B 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교집합에서 B 빼면 여기만 남겠죠. 이게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는 방법들이 수식적으로 풀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 풀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수식으로 너무 안 된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도 해보시고 벤 다이어그램은 안 된다 그럼 수식도 해보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연습을 좀 하시고 수식으로도 좀 연습하시면 연습하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 내가 최후의 수단은 그림 그리기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림 그리기가 제일 쉽지 않을까요?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는 아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쪽을 좀 더 선호하긴 할 텐데 그림으로 푸는 거를 이쪽이 좀 더 복잡하게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뭐 분배 법칙 쓰는 거, 뭐 드모르간 법칙 쓰는 거, 뭐 교환 법칙 쓰는 거, 뭐 결합 법칙 쓰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시켜보니까 우리 소희 좋아하냐? 결합 법칙 쓰고 분배 법칙 쓰고 뭐 좋아해요? 이쪽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일단 뭐 양쪽 다 연습을 하시는데 얘들은 다 이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도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두 개만 풀어보죠. 211번과 212번을 풀어보고 쉬도록 합시다. (211번과) (212번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제일 여러분 졸릴 시간 때 딱 저녁 먹고 딱 와서 제일 피곤할 때가 바로 이때죠.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놓고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얘가 뭐죠? 얘가 뭐예요? 우리 갑이나? 얘가 뭐죠? 얘가 뭐죠?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전체 집합입니다. 얘가 전체 집합이에요. 부분집합에서 배웠죠? 그러면 교집합하면 무조건 얘인 거야. 무조건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답이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교집합에서 이 교집합 됐을 때 이게 전체 집합이라는 거 배웠잖아. 안 배웠으니까? 이게 부분집합이 다른 표현.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전체 집합하고 교집합하면 무조건 얘 나오는 거죠. 얘가 무조건 작은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A 합집합, B 여집합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거를 좀 알면 좀 쉽게 풀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212번 답 한번 보세요. 그걸 모르면, 이거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 막 이거 막 분배 법칙 쓰고 막 땡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았다. 이거에서 이게 전체 집합인 거 알았다. 그러면 곧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섞어서 나오잖아. 되게 짜증나지 않냐? 부분집합에 과연 막 섞어서 나오고 막, 뭐 집합의 연산 법칙도 막 섞어서 나오고 막. 너무 짜증나죠? 그때마다 이제 체력의 경로를 찾는 게 엄청 쉽지만은 않죠. 212번에 자, 가족권은 여러분들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 가족권은 뭐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 2, 3, 5라는 얘기니까 이게 1, 2, 3, 5라는 얘기는 결론은 A 교집합 B는 뭐라는 얘기죠? 4라는 얘기입니다. 교집합이 4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족권이죠, 이게. 자, 나조건이 이제 조금 복잡해서 아마 상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B 빼기 A의 여집합, 교집합,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 게 있다. 난 개인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차집합으로 나타내면 A 빼기 A 교집합 B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자면 벤다그램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요 부분은 여기야. 여기에요. 여기. 그 다음 얘는 B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여집합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B가 아닌 것과 A를 합집합하면 이것도 뭐 나오냐? 근데 봐봐.
B 빼기 A 하면 B에서 A를 빼면 여기만 나오잖아. 이거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여집합이잖아. 지금 B 빼기 A니까 B 빼기 A가 여기란 말이야. 이거의 여집합을 하면 이게 여기 다 칠해져요. 여기까지. 그러면 교집합하잖아? 그럼 답은 뭐냐? 이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벤다그램을 보자면 뭐 다 써서 보세요. 근데 뭐냐?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다 칠해져요. 그러니까 얘 빼고 다 칠해져요. 칠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칠해질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이쪽일 거란 말이야. 그럼 교집합하면 여기야, 결론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다는 얘기야, 결론. 여기만. A에만 있는 거. 교집합한 거 여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1, 4가 된다라는 걸 준 거죠, 지금 문제에. 모든 원소의 합은 5가 된다.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과 뭐 적절히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뭐 수식으로도 풀 수 있고 여러 가지 풀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벤 다이어그램과 적절히 연결해가지고 푼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수식과 벤 다이어그램을 다 오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간단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뭐 벤 다이어그램 간단할 때가 있으니까 이걸 적절히 혼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식으로만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마다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또 빨리빨리 또 해야 되니까. 자, 벤 다이어그램과 집합. 이거는 뭐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벤 다이어그램과 집합은 오히려 쉽지 않나? 요거는. 자, 213번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디디딩, 디디딩. 저렇게 남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213번과 같은 집합은 무엇이냐? 우리 뭘까요, 우리? Y에서 Z를 뺀 거에서 X에서 빼면 될 것 같은데? Y 빼기 Z.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이건 벤 다이어그램 풀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Y 빼기 Z 하면은 저쪽 부분 남겠고 X에서 빼면은 4번이 이제 저 벤 다이어그램이 되지 않을까. Y 빼기 G를 하면은 딱 그 부분 남겠고 그거 딱 빼버리면 X에서 딱 빼버리면 거기 딱 사라지면서 4번이 정답이다. 그죠? 약간 그림, 약간 퍼즐 맞추기 느낌이죠. 약간 문제가 약간. 그죠? 이런 문제는 뭐 잘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래도 퍼즐 맞추기 하면. 증명도 다 해보고 했었으면 아마 잘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3번 같은 문제들은 뭐 나오면 잘 푸세요. 잘 맞을 거라고 보고 갑시다. 자, 유형 12번 문제. 별표를 하나 칩실까요? 유형 12번 문제가 이게 수학의 셈에 없었던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표 칠하는 건데 이게 몇 가지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배수랑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데 배수를 이제 표현하거든요. 이때 보세요. 216번에서 이 배수 문제에서 A2하고 A4하고는 2의 배수랑 4의 배수는 누가 더 부분집합이 될까요? 우리 카비랑 뭐가 될 거 같냐? A2랑 A4. A2는 2의 배수의 집합이고 A4는 4의 배수의 집합이에요. 누가 더 커요? 4가 더 커요? 2, 4, 6, 8, 10 이렇게 갈 거고 이건 4, 8, 1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제 배수의 집합에서는 2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생뚱맞아. 뭐 이게 약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A6이야. 뭐 A2야. 그럼 이쪽이 간 거예요. 큰 거죠. 2는 6의 약수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3도 마찬가지죠. A3도 A6보다는 더 크죠.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집합 할 때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교집합하면 이게 이제 뭐가 나오죠?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니까 3, 4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몇입니까? 3, 4의 최소 공배수 12 아니에요? 그러니까 A 1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특징들을 가져요. 이런 배수의 집합에 대해서는. 그래서 216번을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돼요. A3 교집합, 그 다음에 A4 합집합 AU.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집합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간단해지냐면 교집합으로 가는 게 좀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가면 이게 뭐의 배수로 딱 나오지가 않아. 뭐 4의 배수면서 6의 배수다? 그럼 뭐 조금 복잡해지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많이 푸냐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요. 그래서 A3 교집합 A4랑 A3 교집합 A6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교집합 쪽이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3과 4의 교집합을 하면 A12가 나옵니다. 3하고 6의 교집합하면 작은 거 따라가는 거니까 A6이 나와요. 내가 A6이 더 작아요. 36, 9, 10이랑 6, 12, 18 해보면 이쪽이 더 크니까 교집합하면 작은 거 따라가요. 그다음 합집합하는 거죠. 그럼 6하고 12하고 누가 더 크죠? 우리 누가 더 큽니까? 큰 놈 따라갈 때 A6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답은 A6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집합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 교집합은 작은 거 따라가면 되고 합집합은 큰 거니까 클수록 보통 작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의 배수의 원소 개수를 찾으시면 되는데 100가지 있으니까 6의 배수면 총 몇 개 나오죠? 16인가요? 16이죠. 16개가 나옵니다. 6의 배수니까 16 곱하기 6 하면 96이 나오니까 16개가 6의 배수 중에서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겠고, 그러니까 뭐 배수 문제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약수 문제도 나와요. 218번부터는 약수 문제로 나오거든요. 약수들은 또 재미있는 힌트들이 있거든요. 219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배수랑 약수랑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과거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요즘 많이 출제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뭐 낼 수도 있죠. 선생님 뭐 내시니까. 과거에 많이 나왔었다. 배수 약수로 이제 이렇게 부분집합 가는 문제들이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내신은 어차피 뭐 다 해야 돼서 뭐 나올지 몰라요. 자, A 쪽은 배수가 되겠고 B는 약수가 되겠습니다. (6과 9의) 최종 배수니까 여기 뭐가 되는 거죠? A의 18이 되겠죠. 그럼 P는 뭐가 돼야지 최소값이냐? 우리 소희야. P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더 큰 게 되면 얘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18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P는 18부터 되겠죠. 서로 갖다 되잖아. 18의 배수가 되면 되죠. P는 18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P는 18의 배수가 돼야 된다. 최소 값이니까 P는 18이 됩니다. (12의) 약수랑 18의 약수의 교집합은 최대 공약수 찾으라는 얘기죠? 약수는 최대 공약수 찾으라는 문제인데 B12 교집합 B18이니까 여기는 6이죠.
B 6이 되겠고, 그럼 Q는 맥시멈 커봤자 6의 약수가 되는데, Q는 그래서 6의 약수가 되면 되는데, 가장 큰 거니까 Q는 6이 돼야 되겠죠? 그게 더하니까 답은 24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B로 갔을 때는 이제 약수의 성질, A로 갔을 때는 최소 공배수로 가는 거고, B로 가면 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성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과 콜라보레이션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나요? 이거 B는 약수예요. 그러니까 12의 약수랑 18의 약수의 교집합이니까 최대 공약수 6의 약수가 되겠죠. 이게 약간 부실해적인 문제이긴 한데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약수 배수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다는 거.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 봅시다. 유형 13번으로 가서 또 수직선이죠. 좀 지겹죠? 그래서 이 수직선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풀어봤죠. 사실. 그래서 수직선 문제들은 그걸 이제 집합적인 표현으로 준 것 뿐이에요. 수직선 문제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220번에 보면 A라는 집합은 나오죠. A는 x-4, x 플러스 1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4까지. 이게 이제 A라는 집합이 될 거고요. B는 몰라요. B는 아직 모르고요. 이거 푼 게 B래요. 이거의 근이. 근데 A 교집합 B를 하면 A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되는데 이게 A예요. B랑 교집합하면 2부터 4래. 그러니까 B가 뭐 2부터 시작하겠죠. 뭐.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B가 2부터 시작해서 합집합한 거에 어디까지 가죠? 5까지 가야 되게 6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B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집합하면 2, 4 나오겠고 합집합하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B는 2부터 5까지다. 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럼 이게 근이니까 근과계선계 써가지고 P 구하면 되죠. 더하면 7이니까 P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 곱하면 10이니까 Q는 10이 되겠죠. 근과계선계 꼬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에서 마이너스 7을 빼면 이게 답이에요. 17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인 거죠. 약간 2차 부등식 문제처럼 나오는 거죠. (224번도) 마찬가지로 이 A, B 값을 찾는 거죠. 뭐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224번. 좀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상치고 뭐 이 정도면 뭐 상이라고 부르기도 되게 민망한데. 과연 너는 상이 맞는 것이냐?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실수 전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A는 x-4, x 플러스 3이 되겠고, 이거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 이게 이제 A입니다. B가 있는데 B는 이제 3부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전체 집합 돼야 돼. R이 되니까 아마 6까지 가지 않을까. 마이너스 3부터 6까지가 B가 돼야지만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나오겠고 교집합은 4부터 6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요거의 해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고 똑같은 방법으로 두분의 합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8이니까 B는 18 근각계선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하면 답은 뭐 15가 되는 거죠.
근거하기 전에 쓴 거예요. 이게 근이니까. 두분의 합은 부호 반대. 두분의 곱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18이니까 18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근거하기 전에 끌어 써서. 뭐, 어렵지 않죠? 뭐, 탕문제 치고 어렵나요? 뭐, 이 정도는 뭐, 다 풀지 않을까요? 이게 뭐, 상이라고 보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 다음에 225번은 새로운 집합의 연산을 만들어낸 거죠. 뭐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 다이아몬드 연산은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을 다이아몬드라고 뒀거든요. 대칭 차집합의 좀 특징을 알려줄게요. 알아두세요. 이게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대칭 차집합이 대칭 차집합은 어디가 칠해지냐? 홀수번 겹치는 부분들이 칠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 개가 있어. 대칭 차집합인데 그 대칭 차집합 특정을 조금 알려줄게요. 옛날 때 좀 많이 나왔던 거거든. 봐봐. 여기는 한 번 칠해지는 거고 여기는 두 번 칠해지는 거고 여기는 한 번 칠해지는 거야. 그럼 홀수번 칠해지는 것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칠해지는 거야. 이렇게 홀수번. 여기는 두 번 칠해지는 거죠. 두 번 겹쳤으니까. 이게 두 개일 때는 뭐 대칭 차집합이 복잡하지 않거든? 근데 세 개로 가면 조금 달라져요. 세 개로 가면 봐봐. 여기는 한 번씩 칠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몇 번이죠? 두 번 겹치는 거고 여기 몇 번 겹치죠? 세 번 겹쳐요. 이렇게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하면은 어디만 칠해진다고 했냐면 홀수번 되어지는 것만 칠해지거든? 그러니까 3개짜리 대칭 차집합하면 홀수번이니까 이렇게 칠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대칭 차집합 3개 하면은 이렇게. 지금 다이아몬드가 대칭 차집합인데,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홀수번 겹쳐지는 부분들이 칠해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조금 알아두면은 227번 같은 거는 금방 풀 수가 있죠. 227번이 지금 대칭 차집합 3번 하는 거거든요. 이거거든요, 대칭 차집합. 227번이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잖아. 그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대칭 차집합을 A 빼기 B 합집합, 뭐 B 빼기 A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타난 것처럼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대칭 차집합이죠.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다 대칭 차집합이거든요.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대칭 차집합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기만 칠해지는 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227번에서는 무슨 표현 썼냐? 얘 썼죠? 227번에서 네 번째 걸로 썼죠?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의 원리에 대해서 옛날에 많이 나왔었어요. 대칭 차집합.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잘 내진 않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좀 산물이긴 한데 그래서 뭐 4개짜리 되면 또 홀수번씩 되는 것만 계속 칠해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알아두면 뭐 나쁘진 않아요. 요즘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런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넣어놔라.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는 요즘은 잘 안 나온다. 그냥 뭐 알아둬도 아플 건 없지만 뭐 그냥 알아두는 정도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소 개수로 들어갑니다. 이 원소 개수 문제는 우리가 기본 원리는 그거죠. 지금 요즘 문제 2개짜리밖에 안 나오는 게 기본 원리긴 한데 이거죠.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랑 B랑 교집합 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보통 여기를 A, 여기 있는 것만 A, 여기 있는 건 B, 여기 있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K라고 했어요. 그러면 N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A 플러스 K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NA는 뭐야? A 플러스 K예요. NP는 뭐야? B 플러스 K예요. 그래서 K가 한 번 더 더해졌잖아. 그래서 K 교집합 빼는 거죠. 이렇게. 같은 거죠. 자, 요게 이제 기본 원리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만약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한 번 더 세워줬기 때문에 한 번 빼라. 그게 이제 원리긴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가장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자면 네 구역으로 나눠줍니다. 뭐로 나눠진다고요? 네 구역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전체 집합이 있고 A하고 B가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드모르간 법칙 쓰면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겉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에 4개 있다는 얘기. 전체는 몇 개가 돼야 돼? 30개가 돼야 돼. 교집합이 없죠. 보통 교집합이 없으면 교집합을 미지수로 둬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냐? 합쳐서 3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0이 돼야 되니까 20-K가 돼요. 여기는 뭐냐? 더해서 15가 돼야 되니까 15-K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집합 있는 부분들을 항상 이제 표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몇이 된다? 30이다 라고 해서 이제 K 값을 많이 이렇게 구하는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도 뭐 다 더하면 30이다 쓰는 거죠. 이렇게 30이다. 그럼 다 더해요. 이게 더하면 20이죠. 20에다가 15-K 더하고 4 더하면 30이다. 그러면은 35, 39니까 마이너스 9니까 K는 뭐가 된다? 9다. 교집합이 이제 9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교집합 물어봤을 거예요. 답이 이제 9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푼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푸냐면 23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개짜리가 나오는데 뭐 2개짜리는 사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4구역밖에 없어가지고 232번 같이 3개짜리 나왔을 때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요즘 3개짜리를 많이 내는 추세는 아니긴 하는데 내신이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내신은 뭐든 나올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해준다. 232번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A와 C가 서로 솟아.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A와 C가 서로 쏘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을 찾을 수 있으면 교집합을 찾는 게 가장 좋아요. 문제에서 지금 NA 6, MB는 5, NC는 자, 이렇게 합집합을 주고 A, B 줬으니까 교집합이 나오죠. 그래서 NA 교집합 B가 나오죠. 11이니까 2를 빼줘야 나오죠. 교집합 B가 2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 교집합 C가 나오거든요. 합집합인데 더한 거 9에서 3을 빼야죠. 이렇게 2하고 3을 먼저 쓰는 거예요. 항상 모르면 교집합 있는 부분을 모르면 그냥 미지수 쓰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쓰시고요. 그럼 NA가 6이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6이 되기 위해서. B는 5죠. 이 5가 됐어요. 0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C는 4니까 여기 1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에서 숫자들을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합집합 구하겠으니까 문제에서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6 더하기 4니까 답은 뭐 10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때 항상 교집합부터 채워놓고 교집합에 있는 원소를 개수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미지수를 넣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미지수로 넣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만 푸는 거는 별로, 그러니까 수식과 벤 다이어그램 같이 쓰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만 더 빨리 풀 수 있고, 문제 풀 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푸는 것들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르쳐 주긴 했는데, 수상할 때도, 뭐 딴 데서들은 잘 가르쳐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학원들 이름을 잘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가빈이 어디서 배웠던 적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 많이 배웠었어요? 예전에? 근데 없어요? 일단 뭐 그래프 놀이로 가라. 그래프 놀이로 가면 쉬워요. 눈에 보이지 않아. 정말 보이지 않다. 실수도 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233번.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죠.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X 교집합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래프를 이제 그릴 거야. X가 있고 이제 Y가 있고요. 여기에 교집합의 최대 세도를 구하는 거고 전체가 있어요. 날파리가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네요. 모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여기 모르죠? K로 나와요. 자, 전체가 20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냐? 14니까 14-K고 Y는 8이니까 8-K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한 군데가 남죠. 여기만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냐? 다 더했을 때 20이 된다고 해서 여기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냐? 다 더해서 20 나오려면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 일단은 벌써 봐봐. 상수항만 볼게. 상수항이 22가 됐지. 2를 일단 빼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만 남았지. 그럼 K만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만 다 더했을 때 여기는 내가 미스 썼고요. 여기는 14니까 이렇게 썼고 8이니까 이렇게 썼고 여기는 다 더했을 때 20 되도록 여기 결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2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뭐 이렇게 그냥 뭐 P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 더했을 때 20 된다 해서 P를 구하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하면 14죠. 14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 K 더하기 P가 20이다. 그래서 놓고 이거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P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넘기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풀었으면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왜 되게 쉽냐? 자, 잘 보세요. 왜냐면 잘 봐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하고가 다 0보다 커나 같아요. 0보다 작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0보다 크다는 거를 연립분식을 쓰면 끝나요. 이게 답이에요. 다 0보다 커나 같아요. 뭐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K는 1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 여기서 K가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여기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요. 수직선에서. 그러면 14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또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에요.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뭐가 되냐? 2부터 K는 8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연립분식이 따르거든요. 그럼 이게 최소고요. 이게 최대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답은 8에서 2를 빼면 되니까 답은 6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게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구하기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게 K 값이잖아. 이 K의 최대치수잖아. 그래서 K로 다 표현하는 거야. 모든 영역들을 다 K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커 나왔다는 걸 통해서 연립부동식을 풀면은 이게 가장 심플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이 방법들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럼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233
5번을 풀어주시죠. 조금 어렵나? 교집합이 K-3이라고 놓고 NA는 K니까 여기는 3이 되겠네요. B가 잘 모르죠. 여기를 이제 잘 몰라요. MB의 최대값인데 요거의 최대값인데 잘 몰라요. K가 최소값을 MK인데 6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겠어요. B가 최대가 나오려면 일단 B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최대가 나온다고 최대값부터 생각해 볼게요. 최대값부터. 자, 최대값이 나오려면 봐봐. B가 최대가 나와야 돼, 원소 개수가. 그럼 여기 뭐가 존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봤을 때. 여기 존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게 깎아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의 최대값이 될 때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여기가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여기 뭔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B의 개수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B의 최대값은 여기가 0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다 더해서 8이 되는 거니까 여기 뭐가 나오죠?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 더해서 8이니까 여기가 더하면은 K잖아. 아니야? K잖아. 그럼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아니야, 맞아. 맞죠? 그래야지 다 더했을 때 8이 되지 않아요? 전체가 8이니까. 그러면 결론은 B의 개수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MB는 뭐가 나오죠? 최대값으로 볼 때 몇이 나오죠? 5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근데 5가 나오겠죠? 5가 되겠죠? 왜? 여기가 왜 3이냐고요? NA가 딱 K라면 두 개 더했을 때 K라면서요. 문제에서. 이 더하면서 K니까 3 돼야지 더하면 K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맞죠? NA가 지금 K니까 여기가 K-3이면 여기 3 돼야지 NA K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MB는 5예요. 여기 0일 때가 최대입니다. 무조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M값이에요. 이게 5가 나와요. 이렇게 됐죠? 뭐 문제 없죠? 여기가 0일 때 최대가 된다. 무조건. 그리고 얘네 두 개 더하면 무조건 뭐 나오죠? 5 나오잖아. 그러니까 MB의 최대값은 5예요. 두 개 더해보세요. 5 나와요. 무조건.
맞죠? 그래서 5예요. 여기 0일 때가 최대예요. 결론은 여기 0일 때가. 바깥에가. 근데 최소값은 좀 바뀌어요. 최소값은 좀 바뀌어서 K값을 정해줬어요. K값을 뭐라고 정해줬죠? 우리 M6이니까 K가 6일 때. 그러니까 M6을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M6을 구할 건데 최소값이에요. 6을 집어넣읍시다. K가 6이라고 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도 분명했지만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이번엔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냐?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MB가 최소가 되려면 그러면은 여기가 0이 되면 MB는 뭐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M6은 3인 최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여기가 0이 돼야지 되겠죠? 최소가 되려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시오라는 값이에요. 더하시오. 그러면 답은 이제 8이 나오는 거죠. 최소값은 K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6이라고 딱 줬어요. 최대값은 안 바뀌어요. 최대값은 K에 대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준 거죠. 어차피 무조건 최대값은 5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준 문제입니다. 자, 유형 17번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유형 17번은 뭐냐?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유형 16번과 똑같은 문제가 돼요. 뭐로 나타내면 유형 16번하고 똑같다고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개만 풀어볼게요. 236번을 보면 그냥 이런 거야. 수식으로 나타내면 236번을 보면 그냥 한글로 되어 있는 거야. 한글로. 한글로 되어 있는 거에 수식을 나타내면 되는데 A은행의 통장을 갖고 있다. NA라고 할게요. NA가 28인 거야. NU가 236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NU는 40이고 그 중에서 NA는 28이고 NB는 16이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합집합의 여집합이 합집합의 여집합이 4다. 이 얘기예요. 모두 갖고 있는 학생수 A은행과 B은행은 모두 갖고 있는 거. 이거를 구하시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림 뭐 수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뭐 그림으로 푼다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교집합 찾는 건데 뭐 여기 K 났어. 그럼 여기 28이니까 여기는 28-K 되겠고 여기는 16이니까 16-K 되겠고 바깥에 4개 있는 거예요. 그 전체 다 더하면 몇이 된다? 40이다 라고 해서 K 갖고 하는 문제죠.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문제랑 차이가 없죠. 수식으로만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해버리면은 뭐 앞이랑 뭐 값이랑 차이가 있냐?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글 잘 이해했냐? 그런 문제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의 한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한글 테스트. 한글을 보고 수식적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냐? 표식에 하면 뭐 다 더하면 40이니까 뭐 다 더해볼까요? 28. 그 다음에 16 더하면 44. 48-K가 되겠네요. 다 더하면. 이게 40이 돼야 돼. K는 몇이 된다? 8이다. 교집합은 8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239번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뭐 나중에 풀어보세요. 239번도. 240번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잘 표현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잘 풀 거라고 보는데 240번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240번도 지금 범퍼카를 하는데 범퍼카를 A라고 할게요. 범퍼카를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럼 결론은 뭐냐? 전체는 85명이에요. 85명이고요. 범퍼카 NA가 지금 몇 명이 탔냐면 46명. 롤러코스터는 53명이 탔다고 주는 거죠. 이때 모두 이용한 거. 교집합의 최대 최소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최대 최소. 아니 뭐 똑같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전체 있고 아까 푼 것대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전체는 85명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K 나요. 그럼 46이니까 여기 46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여기는 53 마이너스 K 되겠고 여기 다 더해서 85 나오려면 여기 뭐가 돼야 되냐? 다 더해서 85 되려면 46, 53 하면 99거든요? 14명 더 빠져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이걸 쓰는 거죠. 다 더해서 85 나오도록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다 0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풀면 돼요. 그러면은 46보다 작거나 같다. 53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14보다는 크다. 14부터 K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46까지 나옵니다. 연립부등식 하면. 그래서 최대치수 빼면은 46에서 14 빼는 거니까 답은 뭐가 나오냐면 32가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한 번이 답이죠. 이것도 사실 앞에 문제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길게 준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한글로 주는 게 더 어렵죠. 왜냐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사실 해석할 줄만 알면 사실 앞에 문제랑 차이점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집합을 오늘 완료를 해놨습니다. 필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졸리기 전에